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임지한입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저 이제 미래탐구에서 외대부고 전임 강사를 하다가 지금 이번 여름부터 SNT로 옮겨와서 이제 외대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한 문장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수학자의 시각과 의도를 알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저는 이제 어떤 한 문제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더라도 그 당면한 한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도 정말 그 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수학 고수가 되는 것이 정말 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어떤 수업에 대한 어떤 평가들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이번 여름에도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풀이가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개안을 하는 기분이다 이런 식의 평가들을 듣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 풀이들을 정말 이해는 잘 되지만 내가 혼자 풀 때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제가 추구하는 어떤 정말 아이들의 수학 능력을 배양하는 어떤 풀이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실력으로 정착된 어떤 훈련된 형태로 정착시킬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당면한 중간고사 대비 과정의 수업을 기획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수업에서 제가 해결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외대부고 학생들을 이제 맡게 되면서 정말 겪게 되는 큰 고충 중에 하나는 일주일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좀 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이 많이 휘발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기획해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좀 오늘 어떻게 아이들의 일주일이 돌아갈 것인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에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4시간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이제 여러 과목 학원들을 이렇게 주말에 몰아서 다니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이게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주말에 딱 이틀 동안 수업을 몰아서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집중해서 뭔가 수업 듣기도 쉽지 않고 그것들이 기억에 남기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이 관리가 좀 되기 쉽지 않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게 어떤 회색지대처럼 느껴지기도 해서요. 정말 제가 매 학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고 지난 학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화요일에 이제 주중 과제를 추가로 하나 내주고 물론 주말에도 과제를 내주지만 주중 과제를 추가로 내주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첨삭까지 다 진행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또 과제를 자기가 못하니까 과제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안 삼아서 주중 과제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만 딱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관리를 제가 더 노력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게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참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닷새를 관리하기보다도 이 어떤 닷새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제가 어떤 것들을 매주 아이들한테 보내줄 것인지 그 다음에 토요일에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를 통해서 좀 제가 뭔가 일일이 하나하나 감시하기보다도 스스로 복습에 강제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클을 말씀드리자면 토요일은 이제 제가 이따가 토요일에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실전 24문항으로 학교 시험 문항수랑 똑같은 방식이죠.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답안을 세수해서 제가 하나하나 풀이들을 확인하면서 그 문제 어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말 동안에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답 원인을 분석할 거예요. 개념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풀이 전략의 문제였는지 어떤 계산 과정에서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는 후반부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으면 사실 아이가 가진 문제는 앞에 있는 맞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풀이가 간결하게 끝났어야 되는데 식이 길어진다든지 해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렸으면 뒤에 있는 문항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문제는 더 풀이를 간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처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는 학생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어떤 오답 노트를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오답을 훈련하기 위한 다른 문항들을 제가 새롭게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 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강의를 따로 이제 제공을 할 건데, 그 영상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수업 6시 시작인데, 저녁 6시 시작인데 15분 전에 부를 거예요. 15분 전에 불러서 10분 동안 제가 처방전에 있는 문제가 만약에 열 몇 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5개를 골라서 개별적으로 다 리뷰 테스트를 1대1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SU 판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satisfied, unsatisfied 해서 통과 미통과로 판정을 할 겁니다. 5개 중에 4개 이상이면 처방전을 잘 공부했고 지난주 학습 내용을 잘 돌이켜봤다라고 판정이 되지만 3개 이하 같은 경우는 U 판정, 미통과 판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날 전체 처방 전체 다시 풀고 귀가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이 다시 풀고 귀가하는 과정은 제 연구소로 아마 학생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따로 공부를 시킬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방전을 야, 처방전 풀어야 된다 문자하고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그 성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구조를 분명히 만들어서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것을 리포트로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하루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토요일 수업 전에 1시 반부터는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전날까지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요 예약을 한다는 거는 1대1로 클리닉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클리닉을 1대1로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것은 꼭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제 어떤 지도 아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건데, 예약제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날에 약속을 하고 당일날에 왠지 좀 오늘 피곤해서 좀 늦게 가고 싶다, 이런 상황은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약속을 대해서 공부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 시작하기 전에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2가지 트랙의 테스트가 수업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50분 동안 위클리 실전 테스트입니다. 24문항으로 보는데요. 요거는 시험 범위 전체를 7주 동안 매주 비슷한 난이도로, 학교 시험 난이도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1회차 위치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점점 회차가 진행되면서 어떤 식의 성장을 겪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있는데, 이 수업은 개념 강의 위주라기보다도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부교재 문항들과 도전 문항줄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항들을 같이 연습해보고 또 유사 문항 풀어보고 제가 직접 만든 변형 문항들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말미에는 투데이 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강의 시간에 배운 것을 이제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자기가 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적게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고 제가 강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감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다음에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가 요걸 기억하면 다음에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푸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필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아, 요걸 필기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사실 난 필기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익혔어야 되는 지점은 다른 지점에 있구나라는 걸 하루하루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투데이 도전이라고 해서 그날 배운 어떤 문항의 최고 난도 문항들의 변형 문제를 7문제를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수업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속 실전 연습을 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예상되는 문항들을 자꾸 숙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시 이후에 미통과 판정 학생들은 잔류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때 이제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그 조교들이 한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의 시험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수업 초반에 보는 위클리 실전 테스트는 그 주에 배운 내용이랑 상관없이 그냥 시험을 치면 몇 점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실전 연습을 하고 시간 배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단원의 정답률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좀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투데이 도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잇 크기의 종이를 나눠주면 거기에다가만 딱 필기한 것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고난도 문항은 당일 배우고 당일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용 종이를 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는 사실 브로셔에 좀 더 그 목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설명들도 브로셔에 자세하게 좀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제 어떤 학생의 점수와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가 통과인지 아닌지, 오늘 도전 문항은 몇 개 맞았는지, 그 다음에 회차별 정답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처방 문항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처방 문항은 제가 실제로 주말간에 이제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거는 너가 맞았지만 더 풀어야 돼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대부고 학생들 이제 가르치면서 외대부고의 이제 문제풀이 교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교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1학기 때 줬던 자료인데요. 임기응변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두음 문자로 이제 임재현 T의 기출문항 응용 및 변형이라고 해서 제가 어 제가 이거를 파일을 이제 AI한테 한번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121개 학교의 문제라고 이제 추산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 100문항 정도 되는 그 중간 그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440문항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 그 학습 자료랑 별도로 이제 연습할 수 있게끔 배부를 했던 그런 책인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기말고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도 단원별로 전 단원을 같은 방식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학생들도 실제로 풀면서 굉장히 좋은 자료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희 외대부고 지금 3학년 학생인데요. 지금 저한테는 수강하고 있지 않은데 3학년 학생의 후기를 써준 것이 있는데, 자료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맞춰서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필요한 점을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임기응변 자료도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이 좀 꼭 풀어봤으면 하는 자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수록된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색칠하기 문제인데 경우의 수 단원에 이제 이번에 실제로 출제된 문항과 이 제가 임기응변 문항에 수록된 문항인데,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스킬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색칠하기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인데, 그 스킬로도,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쳐 준 스킬, 그러니까 그 스킬도 저는 제가 스스로 고안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풀이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풀이들 덕분인데요. 근데 그런 스킬을 쓰더라도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더 해야 되는 복잡한 문항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이렇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좀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문항이 20번 후반부 문항에서 이렇게 좀 나왔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문항은 학교에서 나온 도전 문제를 제가 변형해서 시험 전날에 준 이제 자료인데, 여기 실제로 출제된 23번 문항, 제가 느끼기엔 학생들이 거의 제일 많이 틀었던 문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디귿 선지나 이쪽에 있는 니은 디귿 선지가 사실상 계산만 다른 똑같은 선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화요일에 영상 강의를 촬영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굉장히 단원별로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는 저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도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말 1회 수업에서 이제 전달을 하면 아이들은 그 순간에는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일주일간 휘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강의에서 몇 분 몇 초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요거 한번 다시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주말에 이제 1회 동안 할 때 그거를 다 설명해도 흡수율이 좋지가 않다는 점 때문에, 주말에는 고난도 문항들을 푸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그런 어떤 필요한 발상들 같은 거를, 그리고
그 반복되는 문제에서 반복되는 쓰이는 어떤 정리들, 수학적 정리들을 제가 명제로 정리해서 어떤 증명 과정이나 이게 어떤 문항에 어떻게 쓰이는지들을 강의하는 영상들을 촬영해서 보내줄 예정이고요. 그거는 주제별로 분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차별이 아니라 주제별이기 때문에 편당 10분 내외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가 이 주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어 하면 그 영상 바로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브로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학생의 후기 같은 경우인데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시험 후에 이렇게 좀 문자를 보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면 막막한 시험 전날 새벽에 기초적인 개념까지 여쭤보면서 이건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건데 시험 전날 새벽에 묻는다고 하시면 어쩌지? 그럼 나는 무너지는데 하면서 아이가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놓을 수가 없어서 여쭙는데 정말 그런 말씀 없이 하나 없이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번 시험 무너지지 않고 마무리한 건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은 질문은 다 일일이 제 개인 번호로 직접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무리 수업에서 어떤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 시험 전날 새벽같이 이렇게 제가 준비하지 못한 어떤 시스템적이지 않은 그런 순간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주간의 일정인데요. 사실상 아까 보여드렸던 토요일의 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단원명이 써 있습니다. 이 단원명은 이 단원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원에 필요한 그 외대부고에서 분명히 다룰 문제들 그것들을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과 관계없이 전범위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 회차에서 다룬 것을 이제 수업 전에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한번 껴있는데 이때는 정규 수업처럼 진행이 되고요. 근데 추석 연휴를 좀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는 이제 좀 나중에 추후 계획을 또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수업 시간과 개강일을 말씀드리자면 22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자세한 것들은 브로셔에서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브로셔 뒷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말에 아이가 주중에 어떻게 공부해왔는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절로 드러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중에 그 주말에 진단한 것을 다시 좀 처방해보고 그다음 그 처방이 어떻게 잘 고쳐졌는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주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조가 계속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 7주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